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 오늘 주말이기도 하고 시세가 멈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머리 아프게 너무 HLB에 대해서만 꽂혀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어쨌든 한국장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즘에 장이 너무 안 좋긴 하지만 그 상황과 또 거기에 맞는 종목군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정 섹터들 전체적으로 좀 넓게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HLB는 이제 개별 이슈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 계좌에 HLB만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고,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와 흐름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시황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섹터 위주로 몇 가지 주요 내용들을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HLB 외적으로도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실 수 있게끔 제가 다양한 정보를 드리려는 그런 목적이니까 영상 편안하게 한번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만 지금 구독 한 번씩만 먼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HLB도 시세가 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 조금 더 뻗어서 8만원, 9만원, 10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업사이드 룸이 현실적으로는 열려 있긴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비모도 잘 통과했고 CMC 일정을 기다리면서 FDA 결과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준다면 그래도 맥시멈 장이 좋을 때는 11만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맥시멈 11만원 부근까지는 보고 있는데, 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최대 FDA 결과 발표 전에 한 10만원 언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뭐 7만원 부근부터 10만원대까지만 진입을 해주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도 45에서 50% 정도의 업사이드 상승 룸이 열려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 정도 업사이드 룸이 열려 있다라는 거, 현실적으로는 일단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당장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구석구석 지금 여러 가지 걱정거리나 또 여러 가지 수혜를 받는 산업들 등등 다양한 뷰가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수혜를 받는 산업보다도 피해를 볼 산업들이 솔직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규모가 큰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이 친구들은 일단 둘 다 우려감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하방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단은 뭐 관세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책 변화들 등등 다양하게 우리가 일단 대비는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트럼프 1기와 2기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트럼프 1기 당시에는 공약 이행률이 대략적으로 20%밖에 안 됐는데요. 자, 지금 이번에 2기 같은 경우에는 인선 자체를 이미 트럼프가 휘어잡을 수 있고 트럼프의 의견을 조금 더 추종해 줄 수 있는 그런 주요 인사들로 싹 다 지금 인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석 교체가 싹 일어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25년 1월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한 2년 정도, 대략적으로 2년간은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거 혹은 하고자 했던 것들을 아마 대부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 26년 정도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시간 동안에는 개별 종목 장세 흐름이 강하게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별 종목 장세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시장 자체에 뭔가를 기대기보다도 종목 플레이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바텀업 플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탑다운은 시장을 먼저 보면서 분석을 하시는 거고 플레이를 하는 건데, 바텀업은 종목, 산업, 시장 이렇게 보시는 건데, 시장 자체의 상방 룸은 좀 막혔다라고 보면 그럼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개별 종목단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구분해서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HBM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부각이 되면은 그래도 실적 전망이나 추정치가 약간 하향 조정될 폭이 좀 좁아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싼 구간인 거는 맞지만, 일단은 삼성전자는 개별적인 사업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떠나느냐 남아있느냐 사느냐, 여기에도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표로도 활용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업을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진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업과 또 인사 개편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그동안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던 것들을 잘 해나간다라고 해도 시장 분위기라든지 외국인들이 돈을 쏟아붓기에 적합한 환경이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중립 의견이고요. 그래도 모멘텀은 좀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HBM 시장에 대한 모멘텀과 전망은 너무나 좋으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내년 실적 추정치, 사실 하이닉스의 개별적인 추정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어쨌든 HBM 시장을 치고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하이닉스의 물량을 일부 뺏어가거나 하이닉스의 경쟁사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세부적인 기술에 대한 디테일은 다르지만 솔직히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다 거래처로 두고 싶어 하죠. 그래야 가격 경쟁도 서로 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좀 휘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반도체 섹터는 그래도 좀 긍정적입니다. 미국장 중심으로 해서 사실 경기 침체나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생각보다 경기가 좀 견고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현재 경기 후퇴 국면이지 않습니까? 후퇴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라든지 리세션, 최악의 상황까지 갈 것으로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차 EV가 메인 모멘텀은 아닙니다. 자동차 섹터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단순 가치주고요. 특히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얘네들의 엄청난 뭐 성장 모멘텀 그렇지 않아요. 밸류가 싸지만 그 싼 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그냥 워낙에 저렴한 기업, 워낙에 돈 잘 버는 기업, 그냥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는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면 배당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그런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솔직히 뭐 당장에 큰 돈도 안 되고 신규 모델이 나와봐야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타 국가들의 자동차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편이고, 뭐 제네시스 같은 브랜드가 새롭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뭐 엄청난 이익 성장이 기대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돈은 잘 벌고 있고 전 세계 뭐 3위 정도 자리 잡고 있고 하니까 잘 버는 돈으로 그냥 환원 정책만 잘 해주면 그거 가지고 우리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뭐 여러 가지로 나뉘잖아요. 단순 신약 개발 기업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열심히 하면서 뭐 플랫폼 같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또 다른 뷰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은 뭐 금리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을 것이고 임상 과정이 어떻냐 등 여러 가지 이벤트와 이슈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그런 섹터들이고,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또 해외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느냐, 그리고 또 트럼프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약값 인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에 약값이 인하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많이 팔리니까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값이 인하한 폭만큼이나 더 많이 팔리면 좋겠지만요,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 단순 소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아픈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약값이 인하된다라는 것은 바이오 시밀러 제약바이오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과 이익에 대한 그 절대값 숫자 자체는 떨어져요. 그럼 미래가치에 대한 밸류는 조금 아쉬워질 수 있다라는 거고, 이슈 중에서 가장 또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라이센스 아웃 플랫폼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흐름을 좀 더 놓고 봐야 되는데,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는지는 좀 봐야 되지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은 경기 방어주 성향이 있다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민감주들이 움직이면 보통 우리가 시장이 좋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시장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경기 방어주들이 조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속 게임을 계속 펼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최근에 조정폭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체결했던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마일스톤이라든지 로열티를 받기 시작을 하면서 숫자, 실적이 찍히고 드러나게 되면은, 그러면 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 야, 얘네들이 진짜로 체질 개선이 완벽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인식이 시장에 부각되면서 조금 더 좋은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이벤트로만 그냥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HLB도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가 아직까지는 사실 불황은 맞습니다. 불황은 맞는데, 여러분들 새로운 전기차나 새로운 기술을 가진 배터리가 시장에 출시가 될 때는요, 기본적으로 2, 3년 전에 뭔가의 시그널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리 들어오는 수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 미리 들어오는 수주에 집중. 그래서 수주가 미리 들어온다라는 거는 뭔가 완성차 기업들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기차만 보면 안 됩니다. 미국 중심으로 AI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AI 수혜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는 ESS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스페이스X 우주항공 쪽으로도 배터리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확실하게 인정을 받았죠. LG 엔솔 중심으로. 자, 그리고 이제 노스볼트 파산 이슈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요 기업들의 파산과 굉장히 그 자금난 등등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반사수의 기대감도 꾸준히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사업이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한 자릿수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스볼트 같은 경우에도 BMW를 비롯해서 일부 주요 기업들이 뭐 조 단위로 막 투자를 했고요. 수십조 원의 투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또 그만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이 40억입니까? 400억입니까? 뭐 그거밖에 없다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이어갈 수 없고 파산을 해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아쉬운 것 같고, 자, 최근에 엔터 같은 경우에는 JYP
JYP 중심으로 강하죠. 이 스트레이키즈라는 아티스트 여러분들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이키즈 BTS 못지않게 인지도가 정말 큰 아티스트예요. 빌보드 1위도 했던 아티스트인데 월드 투어를 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제외하고 뭐 중남미 투어에서 현지 팬들 제발 좀 와달라 이런 식으로 막 시위도 하고 있대요. 엄청나죠? 우리나라의 이 아티스트 현지에서도 보고 싶다. 우리는 팬이 아니냐. 우리한테 좀 와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스트레이키즈라는 아티스트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남자 보이그룹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진짜로. 그래서 JYP의 핵심 아티스트가 또 스트레이키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투어를 또 하고 있고 월드 투어를 하고 있고 트와이스라든지 니쥬라든지 이런 걸그룹들도 일본에서 활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음반 수익도 음반 수익이지만 공연 수익이 또 큰 규모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국내보다는 해외 가면 티켓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굿즈 같은 것들도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해외에서 공연을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해외에서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오히려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인지도 보고 나발이고 사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 JYP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고 JYP도 지금 저희가 30% 40%대 수익을 내고 있죠.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닥권에서 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저점을 찍었을 때 편안하게 매수해서 조금만 기다려주면은 얼마나 안정적인 수익이 납니까? 시장은 고꾸라지고 있는데 JYP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너무 좋은 편안한 선택지입니다. 트럼프 당선하고 전혀 상관없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이제 트럼프 정부의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 제가 뭐 꾸준히 또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래서 조선 쪽도 지금 살짝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뭐 방산, 함정, 군함, MRO, 그 다음에 엔진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는 HD, 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기업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솔직히 말하면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은 21만원 부근부터 없는 분들은 새로 매수하거나 비중을 더 채우셔도 되고 조금 더 빠져봐야 20만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안에서 두 번 정도 나눠서 매수를 하셔라. 내년까지 가져가시려면 진짜 여러분들 지금 꼭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3만원 부근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3만원 기준으로 더블 이상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었고 저희 정규반에서는 이미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았음에도 50% 60%대 수익을 현재 잘 유지하고 있고 안 팔고 그대로 가져가고 있죠. 주식은 함부로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올라갈 때는. 내려올 때는 손실을 피하고자 빨리 자르는 게 답일 때도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 내년까지 호황인 종목은요 그렇게 쉽게 빨리 팔아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가지고도 우리는 수익을 또 극대화하고 있다라는 거고 조선업 계속 보셔야 되고요. 피팅, 밸브까지 같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광밴드, 태광 같은 종목들, 성광밴드도 이미 뭐 60% 80%대까지 수익을 또 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잘 생각해보세요. 김 대표가 언급드리는 종목 물론 뭐 10개를 언급하면 10개가 다 가는 게 아니지만 최근에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JYP 잘 가죠? 현대중공업 잘 가죠? 성광밴드 잘 가죠? 왜 잘 갈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섹터 모든 종목이 다 오를 수는 없지만 딱 봐도 지금 현재 시장에 노이즈나 악재들이 전혀 영향이 없는 섹터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 호황이 이어질 섹터 혹은 실적이 저점이 나온 섹터 얘네들만 골라 담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고점 찍고 차익 실현하고 매도하고 나서 익절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동안 안 좋았던 것도 깔아주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계속 리밸런싱을 해주면 주식으로 수익을 못 낼 수가 없어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미국장 가지 마라. 한국장에서도 돈을 못 버는데 뭐 미국장 가서 얼마나 대단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시장에만 기대서 시장이 좋으니까 나도 돈 벌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매매하실 거면 주식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주식은요 기본적으로 시장보다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고 예적금보다 더 나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업황을 점검하고 시장을 점검하면서 자산을 적당하게 분배하고 무빙시켜주고 리밸런싱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못 벌 수가 없어요. 근데 특정 한 종목에 물려가지고 언젠간 되겠지. 그래도 장기로 보면 되겠지. 왜 물려놓고 장기 투자라고 핑계를 대고 앉았냐고. 애초부터 좋은 종목을 장기 투자를 했어야죠. 물리고 나서 장투하는 거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 섹터만 좀 짚어드렸는데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섹터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들고 있는 종목이 여기에 해당되는 섹터가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조금 약간 어둡게 말씀드린 거 아니면 좀 좋게 말씀드리지만 좀 성향이 주가 차익을 노리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분들은 배당 같은 걸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한번 조정이 나오겠지만 조만간 다시 한번 또 사이클이 나타날지 말지는 지켜봐야 되는 중립 입장의 섹터라든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잠재적인 상승이 높은 섹터라든지 지금 당장 좋은 거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 자산을 계속해서 컨트롤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도와드리는 사람인 거고 이런 뷰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김 대표 영상 꾸준히 보시면 돈 되는 정보들 많이 받아가실 수 있다. 자, 그래서 구독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자, 어떤 종목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여기 이제 2번 항목에 11월 두 번째 무료 히든 종목 추천 서비스 이제 오늘 내일 받고 마무리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리스크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중국 외자 판호 획득으로 내년 1분기부터 신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익 성장과 마진율 그리고 약간 좀 외적으로 들은 내용인데 이건 그냥 내피셜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불가능한데요. 여러분들께서 흔히 말씀하시는 그 세력들 큰 자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그 주체들이 이 종목을 조용히 매수해서 좀 건드리고 있다라는 소식도 솔직히 저도 뭐 제도권 지인들이랑 스터디를 하고 했을 때 약간 들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내용인데 아무튼 이 종목도 기대 수익률이 최소 100에서 130% 정도는 뭐 단기간에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100% 이상 수익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HLB 주주님들은 제가 HLB 특이사항이 있을 때 무료로 빨리 가장 빠르게 알림 서비스를 해드린다라고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HLB 주주님들은 또 설문 참여하셔가지고 요것도 미리 한번 신청을 좀 해두시고요. 두 번째 요 종목도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달에 이제 두 번째로 제공해드리는 마지막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언급드리고 이제 끝낼 거예요. 잘 참고해서 한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주말 동안에는 생각을 좀 비우고 여러분들이 중립 입장에서 계좌를 냉정하게 한번 점검하고 리밸런싱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은 제가 뭐라도 다 드릴 거니까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한번 클릭해서 간단한 설문 한 번씩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